다음에 오행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사실 오행이론은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삶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독창적인 체계인데 종종 미신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무속인도 오행 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혼재돼 있어서 더 이제 그런 면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신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이 오행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비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의 시선이 미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지식은 다 과학을 기반으로 지식체계가 이루어졌는데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현대인의 지식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미신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요, 청말 계몽사상가 양재초 같은 사람은 음양오행설은 2000년 동안 온갖 미신을 낳은 본거지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음양오행론은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음양오행이라는 거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으로 연구도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매사 모든 문제를 음양오행의 논리 안에서 지나치게 맹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무속인의 음양오행이나 역학인의 음양오행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르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계초라는 분이 살던 사회는 뿌리 깊게 남아있던 주술적 사고와 결합된 음양오행이 유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 시각이 더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본래 음양오행은 자연과 인간, 우주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려는 지식체계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맞게 잘 해석하면요,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데, 적어도 음양오행이면 자연과 동일시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연과 완전 동떨어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박사 논문에서는 음양오행론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와 해석은 노력에 비해서 큰 소득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음양오행론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형이상학적 관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음양오행론을 비롯한 명리는 양지의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음양오행론은 충분히 현대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철학을 공부할 때는요, 이 기의 개념이 중요해요. 동양철학에서 기는요,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 원리이자 어떤 요소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오행에서 이 행은 당연히 기의 흐름과 운동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물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언급한 그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기가 모이는 것 때문이다. 모이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로 형성됐다가 흩어지면 또 하나의 기운으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그 어떤 기운들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만물로 형성이 되고, 그랬다가 또 흩어지면 하나의 기운으로 남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점은 동양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인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의 공식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 공식에 따르면 에너지 E와 물질 M, 질량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이면서 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떤 조건이 되면은 물질로 변환이 되고, 이 질량은 또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은 아주 소량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물질인데 바위는 왜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냐? 그거는 안정화돼서 그래요. 만약에 그 바위도 결합 에너지를 깨트리는 어떤 조건을 만나면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쨌든 기가 모이면 형체가 생기고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이 사고와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양자론과 오행의 유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요, 모든 입자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그 원자도 알고 보면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관측이 됐고,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소립자도 파동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을 합치면 사실은 이제 그게 이런 스프링이 움직이는 단진동 운동 같은 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대부분은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립자도 거기 파동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파동 운동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파동 운동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이런 단진동 운동이 되죠. 그래서 단진동 운동을 잘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오행이 있어요. 저도 음양오행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이유가요, 국뽕처럼 음양오행을 좀 공부하면 뭐 음양오행으로 그 얕은 지식으로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오행뽕이 막 이렇게 도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은 하나도 답변을 못해요. 그럼 음양오행이 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당연히 대답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또 강의까지 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만 하고, 비록 명리를 하지만 음양오행에 대해서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신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단진동 운동 자체가 오행 운동인데, 이 단진동 운동이 김상욱 교수에 따르면 원운동하는 물체를 이 원운동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단진동 운동이 되죠. 이렇게 계속 돌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단진동 운동이 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모습,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모습, 이거는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원자와
거대한 천체 운동이 모두 단진동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진동 운동이 오행의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음양오행도 과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단진동 운동을 보면은 여기 수가 가장 위축된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 목이고 그 지점, 가장 멀리 먼 지점까지 가 있을 때가 화가 되고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건 토가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는 건 금이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게 이제 수가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단진동 운동을 분석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자동차 같은 데 있는 피스톤이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멀리 확장되어 있는 이게 이제 화가 되죠. 그리고 얘는 다시 이제 수축을 하니까 이건 금이 되는 거고, 얘는 가장 밑에까지 내려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 그리고 얘가 다시 또 앞으로 나가는 이 운동이 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턴을 시켜주는 게 가장 수축된 데서 다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 전환 시켜주고 또 가장 많이 뻗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게 이게 이제 토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 가장 위축되어 있는 수, 여기에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이 운동이 목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멀리 뻗쳐져 있는 이게 이제 화 운동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방향 전환을 또 턴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돌아오니까 그게 토가 되는 거고, 다시 확장되어 있다가 다시 뒤로 백하는 이 모습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운동 이 안에는 오행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스톤 운동은 단진동 운동이고 단진동 운동은 파동의 움직임과 같은 거고, 이 세상은 파동으로 다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양오행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우주의 기본 진동 원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과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관자에서 생장수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논리와 피스톤의 움직임과 아주 유사해요. 이 관자는 춘추전국 시대에 관중이 쓴 책인데, 물론 이제 후에 제자나 또는 그 추종하는 분들이 편찬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장수장의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봄에는 양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함으로 만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라는 거는 이렇게 점점 위로 자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름에는 양기가 끝까지 올라갔으므로 만물이 자란다. 여기서는 생겨난다 그랬으면 여기는 이제 자란다. 그러니까 장이 되는 거죠. 가장 멀리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죠. 가을에는 음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므로 만물을 거둔다. 수렴을 하잖아요, 금은. 그리고 겨울에는 음기가 끝까지 내려왔으므로 만물을 저장한다. 이런 것들은 피스톤의
움직임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 동중서라는 분은, 이분은 한나라 때 사람인데, 물론 이분보다는 이제 한참 뒤지만, 여기도 봐보세요. 천지의 기는 합해지면 하나가 되고, 이것도 이러한 그 사고는요, 동양 철학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조예요. 그리고 나누어지면 음양이 되고, 구별하면 사계절이 된다. 음양에서 음양의 변화를 하면은 이 사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열하면 오행이 된다. 그러니까 오행은 얼마나 계절하고 밀접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계절의 그 생장수장을 반복하는 과정과 피스톤의 단진동 운동과는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움직임,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자의 운동, 그 모든 게 다 단진동 운동의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 세계는 끊임없는 진동과 순환하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변화하고, 이러한 오행의 원리가 자연 법칙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음양오행은 단순한 비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현대과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유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오행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이런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명리 공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를 딱 집어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상담은 물론이고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게 역학계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접점을 보면요, 비록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바라보는 궁극적인 방향은요, 놀라울 만큼 비슷해요. 최종 결론은 음양오행은 단순한 자연 철학을 넘어 우주의 보편적 가치 체계를 포괄하고 물리적 운동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차원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사유체계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음양오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학원생들에게 레포트를 낸 적이 있어요. 뭐 명리가 됐던 자미두수, 김은등가, 뭐 관상, 풍수,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공부하는 논리로 뭔가 인간의 운명을 추론한다면 그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명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면은 그 학생만 못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역학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나마 음양오행이 단지 철학적 사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생물의 리듬, 심지어는 사회 시스템까지도 이 프레임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메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야 음양오행은 인간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오행이 얼마나 과학적 가치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도 없이 맹신만 하면서 무조건 우겨요. 음양오행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인 줄 아냐고. 그 대단한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시고
적용을 해서 명리가 양지의 학문으로 나가는데 일조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음양오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음양오행에 대한 응용을 좀 더 하고 천간공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